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여비 인생TV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우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위대한 말들을 되짚어보며 말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군사 지도자이자 훌륭한 인물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구한 영웅이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로 기억되고 있지요. 또한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략적 능력은 오늘날에도 군사전략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의 애국심과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군사적 업적과 훌륭한 인품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 명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언은 명랑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적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지요. 두 번째는 사람마다 죽을 때는 있으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드물다 라고 하셨죠. 이 명언은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는 개인의 생사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는 전선 12척이 있다. 누구나 아는 이 명언은 적은 수의 함선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절대적 우위를 다지는 외적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명언들을 남기셨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그분의 언어 즉 말이 함께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 저의 생각을 담아보려 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자신의 뜻을 세우고 목표를 이룬 즉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적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이죠. 말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멘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혼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미국의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피터 드래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좌우된다 라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속담에는 입을 열면 침묵보다 뛰어난 것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하는 법, 듣는 법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말로써 오감적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절대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사고의 프레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습한 반복된 언어 습관은 뇌의 굵은 신경회로를 형성하여 그 신경망이
스스로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말들이 우리 뇌의 기억이라는 형태로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동기든 청소년기든 성인이 된 이후라도 언어 습관을 바꾸면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신경회로에 의해 기억체계가 바뀌게 되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즉 언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언어를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성취자원을 증폭시키는 원리를 알아차리고 실천만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삶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음 편안한 괴로움이 적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매진말로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전하며 저도 일상의 언어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여 마음의 텃밭을 조금 더 풍요롭게 가꾸도록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방법은 내 자신과의 대화인 셀프 텔러 바꾸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부정적 언어를 알아차리고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짜증나, 저런 신발, 게토레이 같은 말이 나올 때 그 감정을 지켜보며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라고요. 이것은 주관적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물구름이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강물에 흘려보내듯 바람에 날려보내듯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듯 안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짜증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짜증낼 일이 아닌데, 화낼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그 사건의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보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감정학습이라고 정의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듯이 우리의 감정도 학습을 통해 부정보다는 긍정의 말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이해가 충돌할 때 서로의 주장이 맞다며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저도 자칭 세상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와이프를 보조석에 태우고 차량으로 움직일 때 와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으로 차선 바꾸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저 차 먼저 안 가면 양보 안 해줄 거야. 먼저 들어가. 등등. 마치 25년 전 운전면허 딸 때 강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듯한 감정이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운전할래? 차라리 당신이 운전대 잡아라 라고 말을 했었죠.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던 말들이었네요. 와이프는 그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좋은 강의를 듣고 감정학습을 통해 바뀌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은 그리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은 앞차 먼저 보내고 천천히 차선을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 급하게 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가자. 어차피 저 앞 신호등에서 만날 거야 라고요. 와이프의 말을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니 이해가 되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관계성도 더 좋아지고요. 오늘 여비인생TV에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부터 실천하며 긍정의 말을 통해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밝은 햇살처럼 빛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님들과 함께하면 더욱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입가엔 미소가 머무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비인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